읽어주는 동화책 호동왕자를 사랑한 낭랑공주. 고구려 대무신왕의 아들 호동왕자는 용모가 남달랐어요. 수려한 생김새와 온몸에 서려있는 기품이 가히 아름답다 할 만했죠. 그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생각이 깊고 대범해서 어려운 일 앞에서도 물러서는 법이 없었답니다. 대무신왕은 이런 호동왕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용모가 수려하고 그에 더해 용기와 지혜까지 갖추었으니 과연 훌륭하도다. 그는 왕자가 훗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호동왕자도 그런 왕의 뜻을 알고 있었던지라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씩씩한 청년으로 잘 자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옥저로 유람을 나섰던 호동왕자는 낭랑의 왕 최리와 마주쳤어요. 최리 역시 호동왕자의 비범한 풍모를 한눈에 알아보았죠. 음,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위엄을 갖춘 호동왕자의 모습에 최리는 몹시 마음이 끌렸어요. 최리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죠. 나는 낭랑의 왕 최리라 하오. 보아하니 범상한 인물은 아닌 듯한데 어디서 오신 누구시오? 저는 고구려 왕자 호동이라 합니다. 오, 과연 용모가 남다르다 생각했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궁궐로 가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떻겠소? 감사한 말씀이긴 하오나 조면에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호동왕자는 최리의 초대를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러자 최리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한사코 호동왕자에게 거듭 청했죠. 허허, 이렇게 만난 것도 보통 인연은 아닌 듯하니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함께 가시지요. 호동왕자는 간곡한 최리의 청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낭랑왕을 따라 나섰어요. 낭랑왕은 호동왕자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죠. 호동왕자는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것도 고마운데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그에 마땅한 대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요. 그러더니 기분이 좋아진 낭랑왕은 공주를 불러오도록 했어요. 얼마 후 낭랑공주가 나비처럼 사뿐히 걸어왔죠. 걷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꼭 선녀 같아 보였어요. 고구려의 왕자님이시다. 인사를 올리거라. 낭랑공주는 호동왕자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낭랑공주의 가슴이 콩콩 뛰었답니다. 선녀 같은 공주의 모습을 바라보는 호동왕자의 가슴도 쿵쿵 뛰었죠. 낭랑왕도 호동왕자와 낭랑공주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살며시 자리를 비켜주었답니다. 며칠을 지나는 동안 호동왕자와 낭랑공주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호동왕자는 마침내 낭랑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죠. 두 사람은 꿈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나 호동왕자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자신의 나라인 고구려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물론 낭랑공주와 함께 고구려로 돌아가야 했지만 아버지 대무신왕의 허락도 없이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죠. 공주, 나는 이제
고구려로 돌아가야겠소.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꼭 데려가리다. 호동왕자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었어요. 낭랑공주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죠. 왕자님, 소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호동왕자는 마침내 낭랑공주를 두고 고구려로 떠났답니다. 고구려로 돌아온 호동왕자는 그동안의 일을 대무신왕에게 아뢰었어요. 왕자의 말을 들은 대무신왕은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죠. 적국의 공주를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는 없느니라. 꼭 데려와야겠다면 낭랑을 멸망시킨 후에 데려오도록 해라. 왕의 말에 호동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왕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호동왕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공주는 지금도 이제나 저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국리 끝에 호동왕자는 사람을 보내 낭랑공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공주, 아버지께서 절대 허락을 하지 않으시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오. 공주가 낭랑이 무기 창고에 있는 자명고를 찍고 뿔나파를 못쓰게 망가뜨린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소. 호동 왕자로부터 전해온 소식을 듣고 낭랑공주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낭랑이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보물 2가지가 있었답니다. 바로 낭랑국을 지키는 자명고와 뿔로 만든 나팔이었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스스로 울리고 소리를 내서 낭랑을 지키는 신묘한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물을 없애야 한다니 낭랑공주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죠. 이 무슨 야릇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왕자를 택하자니 나라를 배신해야 하고 나라를 지키자니 사랑하는 왕자를 버려야 하는구나. 며칠을 슬퍼하며 고민하던 낭랑공주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왕자를 위해 자명고와 뿔나파를 없애기로 했던 거예요. 아버님, 이 못난 딸을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낭랑공주는 어금니를 악물고 품속에 칼을 숨긴 채 아무도 몰래 무기창고로 향했어요. 무기창고 안에는 자명고와 뿔나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낭랑공주는 품 안에서 칼을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 못난 딸을 용서해 주세요. 낭랑공주는 다시 한번 눈물로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명고의 가죽을 북북 찢었어요. 뿔로 만든 나팔도 부숴버렸죠. 그리고 그날 밤 급히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호동 왕자에게 알렸어요. 낭랑공주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호동 왕자는 급히 대무신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아버님, 낭랑공주가 드디어 자명고를 찍고 뿔나팔을 부수었다고 하옵니다. 무엇이 그것이 사실이냐? 대무신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어서 총 공격 명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소자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겠사옵니다. 호동왕자는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가서 낭랑공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낭랑의 보물을 망가뜨린 사람이 공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이윽고 대모신왕은 신하와 장수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어요. 드디어 낭낭을 정벌할 때가 왔다. 어서 출정 준비를 서둘러라. 긴급한 대모신왕의 명령에 장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낭낭의 자명고와 뿔나팔이 부서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고구려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그동안 자명고와 뿔나팔 때문에 번번이 낭낭정벌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죠. 낭낭을 공격한다. 고구려군은 이제 더 이상 낭락군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들이 출정 준비를 마치자 대무신왕이 앞에 나서서 외쳤어요. 그러자 군사들은 궁궐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질렀죠. 호동왕자도 칼을 높이 들고 앞장을 섰어요. 그의 눈앞에는 낭랑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한편 낭랑의 궁궐은 발칵 뒤집혔어요. 적군이다. 고구려 군대가 쳐들어왔다. 성의 막루에서 감시하던 병사의 외침이 빠르게 궁궐 안으로 퍼졌고 신하들은 긴급히 이 사실을 낭랑왕에게 알렸어요. 큰일 났사옵니다. 고구려군이 쳐들어왔다옵니다. 적군이라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자명고와 뿔나팔도 울리지 않았는데 무슨 적이 쳐들어왔단 말이요? 낭랑왕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항상 자명고와 뿔나팔이 먼저 울렸기 때문이었죠. 소신이 그것까지는 상세히 알지 못하겠사오나 틀림없이 고구려군이 진격해 오고 있사옵니다. 듣기 싫소. 어서 썩 물러가시오. 낭랑왕은 고구려가 쳐들어온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고구려 군사들은 벌써 낙락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다급해진 신하들은 다시 한번 왕에게 아뢰었어요. 고구려 군사들이 공격을 시작했사옵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옵니다. 낭랑왕은 그제야 일어나 하는 수 없다는 듯 바깥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성 위에서 벌써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였죠. 이럴 수가.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무기고로 가보자. 낭랑왕은 비로소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신하들을 앞세우고 서둘러 무기고로 향했죠. 젠걸음으로 무기고에 다다른 왕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명고는 찢어져 있고 뿔나팔은 부서진 채 나뒹굴고 있었으니까요. 낭랑왕은 그 어처구니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냐?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낭랑왕은 화가 나서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어요. 뒤따라온 신하들과 병사들이 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섰죠. 그 순간 왕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공주의 짓이로구나. 공주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낭랑왕은 공주를 잡아오도록 했어요. 공주는 듣거라. 이것이 모두 네가 한 짓이냐? 왕은 붙들려온 공주를 향해 다그쳤죠. 낭랑공주는 이미 체념한 듯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눈물만 쏟았어요. 설마 했는데 공주라도 용서할 수 없다.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너는 죽어 마땅하다.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왕의 칼이 공주의 목을 베었어요. 공주는 힘없이 쓰러졌답니다. 낭랑왕은 공주를 죽인 후 고구려에 항복하고 말았어요. 낭랑공주의 죽음에 호동왕자는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은 낭랑을 정벌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덕분에 대모신왕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졌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대모신왕의 첫째 왕비는 이것이 못마땅했어요. 둘째 왕비의 아들인 호동왕자가 태자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죠. 첫째 왕비는 이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대모신왕에게 호동이 나쁘다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호동은 저에게 예의를 갖춰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모신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호동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호동이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서 미워하는 것이요. 대모신왕의 말에 첫째 왕비는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대모신왕이 자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자 첫째 왕비는 생각을 바꾸었어요. 이번에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뢰었죠. 호동이 저에게 하는 행동을 몰래 지켜보소서. 제 말이 거짓이라면 그 벌을 달게 받겠나이다. 어찌 자꾸 이러시오? 처음에는 대무신앙도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첫째 왕비도 끈질기게 왕에게 아뢰었죠. 제 말을 한 번만이라도 믿고 살펴보시옵소서. 왕비가 눈물로써 자꾸 호소하자 대무신왕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왕비가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호동을 불러 벌을 주리다. 대무신왕은 하는 수 없이 왕비에게 약속을 하고 말았답니다. 대무신왕이 호동을 벌주려 한다는 소문이 궁궐에 퍼졌어요. 평소 호동왕자와 가까이 지내던 신하가 얼른 달려와 왕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죠. 왕자님,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호동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는 곧 고개를 저었죠. 내가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머니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이로 인해 대왕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오.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어찌 효도라고 할 수 있겠소. 마침내 호동왕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